네,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4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미국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월가에서 이른바 파워레지, 즉 위험회피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트리니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고객 5만 명에게 2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수하고 10년 만기 국채를 매도하라는 내용의 투자 조언을 발송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조만간 해임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새 의장이 임명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순응해 단기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연준의 독립성 훼손과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해 장기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판단에 섭니다. 인베스코 등 주요 투자기관은 달러 약세에 베팅하거나 단기와 장기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수익을 노리는 커브 스티프너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국채와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 간 수익률 상승에 베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간 불화가 생긴 뒤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를 정부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두 손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 없이는 국방부와 미국 항공우주국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갈등이 오히려 스페이스X 위력을 재확인시켜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이후 미국 행정부가 스페이스X와의 계약을 검토했다고 지난 19일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출범 뒤 올해 5월까지 정부 효율부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불리는 감세안을 밀어붙이자 머스크는 재정 적자를 키울 수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소유한 회사와 연방 정부 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계약 철회를 시도했습니다. 검토 목적은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에서 낭비 요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계약 검토가 머스크 회사뿐만 아니라 수익성 높은 연방 계약을 체결한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를 포함해 5곳 이상의 다른 연방기관에도 비슷한 요청이 전달됐습니다. 이들 기관은 스페이스X 계약 금액, 경쟁사 대체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는 형식으로 응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검토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대부분의 계약이 국방부와 나사의 핵심적이라고 판단해 해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 스페이스X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켓 발사체 기업이며 주요 위성 인터넷 제공자 지위를 공고히 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로켓 발사체, 유인 우주선 등에서 스페이스X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스페이스X가 정부 사업을 수주하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에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 최초 재사용 로켓 팰컨 9입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수직 착륙시켜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발사 비용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나사, 미국 국방부, 민간 위성 사업자들이 스페이스X를 선호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간 갈등에도 스페이스X는 올해 들어 정부 계약을 계속해서 따내고 있습니다. 4월엔 미국 국방부의 국가안보 발사 임무 28건을 체결했습니다. 금액 기준 59억 달러 규모로 미국 국방부 계약에서 최대 수혜 기업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전후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중국을 먼저 방문할 수 있고 에이펙 행사 기간에 시 주석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조치를 보류하고
유화적인 관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미국 언론에서 제기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 반도체 H20을 중국에 다시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 전환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동맹국만 때리는 형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중국과의 무역 관계 재편을 위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등 압박에 나섰지만 이제는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더 공격적인 조치를 보류하고 중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AI 칩 H20의 수출 통제 조치를 번복한 것 역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히토류 채굴 및 재련 쿼터를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토류 공급 주도권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21일 로이터 통신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난달 첫 쿼터를 조용히 배포했으며 보안상 이유로 구체적 물량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2006년부터 쿼터제를 도입해 히토류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생산량 통제권을 강화해왔습니다. 쿼터는 통상 연 2회 국유기업에 배정되며 과거 4년간 산업정보화부가 1분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발급 시점이 늦춰지고 발표 자체도 생략됐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채굴 쿼터로 총 27만 톤, 재련 분리 쿼터로 25만 4천 톤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9%, 4.2% 늘어난 수치지만 공급 증가율은 2023년 21.4%에서 5.9%로 크게 둔화했습니다. 공급 확대보다 통제 강화를 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쿼터 배정 기업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2023년부터 중국 히토류 집단과 북방 히토 고기술 그룹 두 곳에만 쿼터가 배정되며 기존 6개 국유 민간 기업에서 국유기업 지원심 체제로 재편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해당 자원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중관세 인상에 대응해 일부 히토류 원소와 자석을 수출 제한 품목에 포함시켰고 이 때문에 중국의 완성차 업체 일부는 생산 차질을 겪었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도 히토류 공급망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략 광물 밀수가 빈번해지자 단속 수위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주요 부처가 참석한 범정부 전략 광물 밀수출 특별 단속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밀수 실태를 분석한 뒤 특별 단속을 재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허위 신고, 제3국 경유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철저한 대응 방침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